아버지, 아버지, 칭찬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버지는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빠, 저 반장 됐어요. 그래, 반장 선거에서 제가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선생님이 교장실로 불러서 상장을 주셨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박 상장이었어요.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엄마, 나 반장 됐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래, 잘했네. 아빠한테도 보여줘야지. 아버지는 방에 계셨어요. 늘 그러셨듯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나 반장 됐어. 이거 봐. 상장을 내밀었어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상장을 보셨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정말 잠깐. 그리고 다시 신문을 드셨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게 다였어요. 나는 상장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상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금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색이 바래 보였어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밥 먹어라. 응. 아빠가 기뻐하셨지? 응.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신 건지 아닌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뭘 더 잘해야 아빠가 칭찬해 주실까? 반장으로는 부족한 걸까? 시간이 지난 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부터 저는 성적에 집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았어요. 전교 3등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식탁 위에 성적표를 놓았어요. 아버지가 보시기 좋게 정확히 아버지 자리 앞에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늘 그러셨듯 말없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성적표가 보였을 거예요. 놓칠 수 없는 위치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성적표를 집어드셨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어요. 훑어보셨어요. 한 3초쯤, 그리고 탁 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밥 먹자. 그게 전부였어요. 전교 3등이요. 전교 3등인데요. 밥을 먹는 내내 나는 아버지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드시기만 하셨어요. TV 뉴스를 보시면서요. 밥을 다 먹고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잘 먹었어. 하고 엄마에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식탁에 남아서 성적표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릇을 치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셨을 거다. 말도 안 하셨는데 아빠는 원래 말이 없잖니. 그래도 전교 3등인데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어요. 아빠는 내가 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야. 당연하다고요. 그게 위로가 되나요? 나는 성적표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엔 1등을 해야겠다고.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라도 하시겠지. 기말고사 때 전교 1등을 했어요.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이셨어요. 나는 성적표를 식탁 위에 놓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아버지의 목소리. 아빠, 이것 좀 봐. 나는 성적표를 들고 다가갔어요. 나 전교 1등 했어. 아버지가 성적표를 받아드셨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보셨어요. 5초쯤? 아니, 7초쯤 되려나.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다였어요. 다음에도 잘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전교 1등인데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한 건데요. 아버지는 신발을 벗으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아빠도 기뻐하셨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알지. 엄마는. 하지만 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전교 1등도 부족한 건가? 그럼 뭘 더 해야 하는 건가? 아버지한테서 단 한마디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침묵이 나한테는 가장 큰 꾸중이 됐습니다. 말을 안 하시는 게 화내시는 것보다 무서웠어요. 아빠는 왜 저래요? 어느 날 밤 안방에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왜 칭찬을 안 해요? 어머니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셨어요. 칭찬? 응. 나 공부 잘해도 상 받아와도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빠는 원래 그래. 왜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대. 아빠도 어렸을 때 칭찬을 못 들어봐서 그래. 그럼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 어머니가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나름대로 너를 사랑하신단다. 어떻게요? 말로 안 하실 뿐이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중에요? 그게 언젠데요? 나는 지금 알고 싶은데요. 방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서재 앞을 지나쳤어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들어가 봤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시는지, 왜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시는지, 왜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잘했다 한마디를 못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학교였습니다. 합격 발표 날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아빠, 나 합격했어. 그래.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나는 화가 났어요. 그게 다예요?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뭐가? 합격했는데 그래 한마디만요? 그럼 뭐라고 하길 바라냐?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열심히 한 거 아니냐? 그게 당연한 결과지. 당연한 게 어딨어요. 나 엄청 힘들었는데. 힘든 줄 모르고 공부하는 놈이 어딨냐? 그래도 공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드셨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허무해서요. 뭘 해도 아버지한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라. 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애를 쓰셨지만 나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겨울 군대에 갔어요. 입대 전날 밤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반찬을 챙겨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거기 가면 이런 거 못 먹는다. 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밥을 드시기만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아버지 서재 앞에서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빠. 나 내일 가요. 그래.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그게 다였어요. 몸 조심해라, 잘 다녀와라. 그런 말을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하나쯤은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방을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어요. 이거 봉투였습니다. 받아보니 돈이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쓰고. 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군대에서 보낸 3년. 아버지한테서 편지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지에 가끔 아빠도 잘 계신다는 문장이 있었을 뿐이에요. 전역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현관에 나와 계셨어요. 왔냐? 네. 수고했다.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해준 처음이자 마지막 칭찬 같은 말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취직 준비를 했어요.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빠, 나 대기업에 붙었어요. 그래. 잘 됐다.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열심히 해라. 그게 다였습니다. 몇 년 후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아침 아버지가 나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네. 가장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야. 알아요. 잘해라. 그게 아버지가 해주신 결혼 축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아들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이름은 준서로 지었어요. 준서. 좋은 이름이다. 한번 보러 오세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결국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시는구나. 나한테 그러셨듯이 손주한테도 그러실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7살 되던 해였어요.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아빠, 나 상 받았어. 그래. 나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봐. 응, 나중에 봐. 아들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준서가 속상해하더라. 왜? 당신이 그림 안 봐줘서.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아이는 그걸 몰라요. 지금 바로 봐주길 원하잖아요. 그래. 나는 아들 방에 갔어요. 아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림 옆에 상장이 있었어요. 최우수상.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아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의 침묵. 그런데 나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을 깨웠습니다. 준서야. 응? 어제 그림 아빠가 봤어.
정말 잘 그렸더라. 상 받을 만해.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응. 우리 준서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 한마디가 이렇게 쉬운 건데, 나는 왜 하지 못했을까? 아버지도 이게 어려우셨던 걸까? 아버지가 이른을 넘기셨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같이 좀 가주겠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자꾸 숨이 차신데.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아 보이셨어요.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손, 흰 머리. 언제부터 이렇게 늙으셨을까? 아빠. 응,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 진료를 받고 나왔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네. 바쁠 텐데. 같이 와줘서. 아니에요.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아직 멀쩡하세요. 그래도 예전 같지 않아. 차를 세우고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 어떤 생각이요? 너한테 좋은 아버지였나 싶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너한테 칭찬 한번 제대로 못 해줬지. 아빠, 미안하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빠도 나름 너를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했어. 알아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안 그러셨거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아빠, 늦었지?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표현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비가 억수같이 온 날이 있었거든. 응. 학교 끝나고 나왔는데 우산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뛰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요? 교문 앞에 아빠가 서 계셨어. 우산을 들고. 아빠가요? 응. 비 맞으면서 너를 기다리고 계셨어. 1시간 넘게. 왜요? 너 우산 안 가져갔다고. 그래서 가져다 주려고. 나는 기억이 안 났어요. 아빠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 아침에 우산 안 챙기는 거 봤다고.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빠는 늘 그랬어. 말은 안 하셔도 다 챙기셨어. 내가 대학교 다닐 때도 아빠가 매달 통장에 돈 넣어주셨잖아. 그건 알아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지? 이거 받아라 이런 말. 네. 그게 아빠 방식이야. 말로 하는 대신 행동으로 하시는 거.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칭찬하지 않은 이유를.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말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하셨던 거였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서 계셨던 것. 통장에 조용히 돈을 넣어주셨던 것. 내가 아플 때 말없이 약국에 다녀오셨던 것. 그게 그 시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명절 때 집에 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반찬을 하나 제 앞에 놓으셨어요. 이거 먹어라.
계란 프라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그게 다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오늘 아침부터 준비하셨어. 뭐요? 너 오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야 한다고. 계란도 몇 번을 부치셨는지 몰라. 안 예쁘다고 다시 부치시고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아빠가 요리를 하셨어요? 응. 원래 안 하시는데 오늘은 하시더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계란을 부치셨다고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묵묵히.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75 되시던 해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고 아버지도 매일 오셨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시는 거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우는 걸 본 적 없던 아버지가 복도 구석에서 혼자 울고 계셨어요. 나는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약한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평생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버지가 또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어요. 평생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내 등을 두드리셨어요.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내가 이렇게 커줘서 당연한 거예요. 아빠가 부족한 아버지였는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부족하셨어요. 많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그 시대의 아버지로서 그분이 배운 방식대로.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하셨어요. 퇴원하시던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나와 아내, 그리고 10살이 된 준서도 함께요. 준서가 할아버지한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이거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시라고 그렸어요. 아버지가 그림을 받아드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할머니와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할아버지 그림이었어요. 아버지가 한참을 그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준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잘 그렸다. 우리 준서. 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응. 정말 잘 그렸어. 할아버지가 칭찬해 주시니까 기뻐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변하신 거예요. 나한테는 평생 한 번도 안 하셨던 칭찬을 손주한테는 하고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준서가 말했어요. 아빠, 응? 할아버지 되게 좋으신 것 같아. 그래, 응. 나한테 잘 그렸다고 하셨어. 엄청 기뻤어. 다행이다. 아빠도 나한테 칭찬 많이 해줘서 좋아. 준서가 웃었어요. 나는 백미러로 아들을 봤습니다. 고맙더라고요. 내가 그 고리를 끊어서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걸 아들한테는 줄 수 있어서. 아버지가 팔순을 맞으셨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소박한 잔치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형님, 한 말씀 해보세요.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다들 웃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해야지.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나는 좋은 아버지는 못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칭찬 한 번 제대로 못 해줬고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형제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자란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몰랐고,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정말로. 다만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에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렇게 잘 커줘서. 형제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나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다가가 안았어요. 아빠 사랑합니다. 처음 하는 말이었어요. 평생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적 없던 말. 아버지가 내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나도 그 짧은 두 글자가 그 어떤 긴 말보다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팔순 두 돌을 맞으시던 해 겨울이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아빠가 편찮으시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지금 가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작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계셨어요. 아빠, 왔니? 어떠세요?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어요. 차가웠습니다. 서랍을 보거라. 네. 집에 가면 내 방 책상 서랍 맨 아래 있어. 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빠,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나고 어느 날 아버지 방을 정리하러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아니, 편지라기보다는 메모들이었어요.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아들이 반장에 당선됐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아들 눈빛이 서운해 보였다. 나는 왜 이렇게 서툰가? 손이 떨렸어요. 다른 메모를 펼쳤습니다. 1987년 11월 3일. 아들이 전교 1등을 했다. 기쁘다. 하지만 그래 밖에 말하지 못했다. 아들이 실망한 것 같다. 미안하다. 또 다른 메모. 1992년 2월 20일. 아들이 군대에 간다. 건강하게 다녀오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그냥 돈을 쥐어줬다. 아들아, 무사히 다녀오길. 1995년 6월 10일. 아들이 취직했다.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열심히 해라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왜 이런가? 1998년 10월 5일. 아들이 결혼했다. 행복하길 바란다. 좋은 가장이 되길. 나보다는 나은 아버지가 되길. 2005년 4월 2일. 손주가 태어났다. 아들이 전화했다. 축하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수고했다. 잘했다. 자랑스럽다였다.
메모는 수십 장이었어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메모를 남기셨던 거예요. 말하지 못한 것들을, 전하지 못한 마음들을 다 여기 적어두셨던 거예요.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칭찬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칭찬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나는 아버지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누구보다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메모를 펼쳤습니다. 2024년 1월 10일 팔순 잔치 때 아들이 안아줬다.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늦었지만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 아들 고맙다. 정말 잘 커줘서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다. 자랑스럽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빠도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는데? 준서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는 손주한테는 말씀하셨구나. 당신이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아버지 정말 좋으셨어. 준서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 아빠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아빠는 조금 다를 거야. 어떻게요? 아빠는 준서한테 많이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잘했다고. 그럼 좋겠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셨던 거야. 왜요? 배우지 못하셨거든.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러셨고 그 시대가 그랬어. 불쌍하시다. 그래. 준서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좋아요. 말을 많이 해주시니까. 고마워.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할게요. 내 아이한테 많이 말해줄게요. 나는 아들을 안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아버지가 시작하지 못한 것을 내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서가 이어갈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됐어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제사가 끝나고 친척 사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촌형이 말했어요. 작은 아버지, 참 과묵하셨지. 그러셨지. 한 번도 칭찬 안 해주셨어. 나도 그래.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사랑하셨더라고. 응. 서랍에 있던 메모들 봤지? 봤어. 나도 울었어. 그거 보고 사촌형이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는 말은 못하셨어도 마음은 다 담아두셨더라. 그러게.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함께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살아생전 잘 웃지 않으시던 분이 사진 속에서는 웃고 계셨어요. 작은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사촌형이 말했어요.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잘 살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절을 올렸어요. 요즘 나는 준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고민들. 그리고 빠짐없이 말해줍니다. 잘했어. 자랑스러워. 사랑해. 준서는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어요. 어느 날 준서가 물었어요.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 왜요?
할아버지는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셨어. 그럼 아빠는 어떻게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슬프겠다. 응, 조금 슬펐어. 그래서 아빠는 나한테 많이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준서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뭐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도 고마워. 내가 아빠 아들이어서 나도 나중에 꼭 이렇게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아버지가 주지 못한 것을 나는 아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또 그의 아이한테 줄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은 이어지는 거겠죠. 비 오는 날이면 나는 아버지를 떠올려요. 중학교 때 비 맞으면서 교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셨던 아버지. 말씀은 하나도 안 하셨지만 1시간 넘게 서 계셨던 분.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준서 학교 앞에 갔어요. 우산을 들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준서가 나왔어요. 아빠, 비 오는데 우산 안 가져갔길래. 아빠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침에 봤지. 안 챙기는 거. 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우산 하나를 함께 쓰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번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을 닮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말없는 사랑, 묵묵한 헌신,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한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 준서야. 네.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해. 나도 알아요. 그래도 말로 해주고 싶어서. 나도 사랑해요, 아빠.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산을 함께 쓰며 걷는 아들의 어깨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주셨던 것들을, 말하지 않으셨던 사랑들을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안아주지도 않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서 계셨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식탁에 올려주셨고 통장에 조용히 용돈을 넣어주셨고 아플 때면 말없이 약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게 그 시대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말로는 못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 나는 평생 아버지의 칭찬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아버지는 늘 나를 칭찬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말 대신 다른 방법으로 서랍 속 메모들처럼. 이제 나는 압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서툴렀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아버지, 이제는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 다 받았어요. 늦었지만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과는 조금 다른 아버지가 되려고 해요. 당신의 사랑은 이어받되 표현하는 법은 조금 바꿔서요. 아들한테 많이 말해줄 거예요.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당신이 하고 싶었지만 못하셨던 그 말들을.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나요? 말은 없었지만 늘 곁에 계셨던, 칭찬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을 지켜보셨던,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지만 평생 사랑하셨던 그런 아버지. 이제는 알아줄 때가 아닐까요? 말하지 않은 사랑도 사랑이라는 걸.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합니다.